이 청첩장이나 돌잔치 이런 문자로 초대장들이 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초대장을 누를 때 아는 사람이 보낸 게 맞는지 꼭 확인하고 눌러야 한답니다. 돌잔치나 청첩장을 빙자한 금융사기 사건일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피싱 수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서 어느 순간 당할 수 있다 하니 걱정인데 금융사기 수법에 뭐가 있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전담대응단의 김병진 수석조사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져서 주의한다는 분들 정말 열심히 주의하십니다. 근데 그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신고가 요즘 좀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많은 편이에요? 네, 과거에 비해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2020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451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피해 금액이 6,72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피해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도 2022년에는 12,816명이었는데 2019년에 53,37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피해 통계는 사기범들이 금융회사 계좌를 통해서 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돈을 건네는 형태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오픈 뱅킹이라 해가지고 요걸로 간편하게 금융 거래를 하는데 요거를 악용한 신종 사기 피해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네. 오픈 뱅킹은 금융 소비자가 한 금융회사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도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편리한 기능인데요. 예,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기범들이 오픈뱅킹의 장점을 악용해서 피해자의 여러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편취하는 경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수법을 말씀드리자면 사기범들이 가족 등을 사칭하여 메신저로 접근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훔칩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피해자 명의 대포폰을 만들어서 비대면으로 금융회사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오픈뱅킹을 가입하는데요. 오픈뱅킹을 가입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에 쉽게 접근하여 자금을 대거 편취하게 됩니다.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돌잔치나 결혼식 초대장 이런 거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이런 스미싱 사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 수법을 말씀드리자면 사기범은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초대한다며 모바일 청첩장 링크가 포함된 가짜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한테 발송합니다. 피해자가 해당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요. 사기범은 악성 앱을 통해서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합니다. 이러한 수법에 당하지 않으려면요. 문자 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발신인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에 모르고 눌렀다가 악성 앱이 휴대폰에 깔리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휴대폰 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만약 실수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서 악성 앱이 설치가 되었다면 다음 같은 신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최신 버전으로 나와 있는 모바일 백신 앱으로 악성 앱을 검사해서 삭제를 하시고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백업한 다음에 휴대폰을 초기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서 AS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 비밀번호 그리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저장했을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 분실직 신고를 한 후에 재발급을 받으시고 예. 그리고 비밀번호의 경우에는 다른 번호로 즉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휴대폰에 절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새 워낙에 뭐 가입해야 되는 데가 많아갖고 비밀번호 설정할 때 헷갈려가지고 여기다 메모 같은 거 해놓으시는 분들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게 좋다 이 말씀이시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이 통장 협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던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통장 협박은 사기범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그 10만 원 정도의 소액을 이체하는 수법입니다. 예.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 구제 신청에 따라서 자영업자 등의 계좌가 지급 정지가 됩니다. 예, 이렇게 지급 정지가 되면 그 자영업자 등은 그 해당 계좌에 예치된 사업 자금을 인출하지 못해서 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요. 예. 그리고 지급 정지가 해제될 때까지는 금융거래가 상당히 불편해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사기범들이 악용해서 지급 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자영업자들에게 그 합의금을 요구하는데요. 근데 사기범은 피해 구제 신청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 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사기범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게 되면 고스란히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범에게는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통장 협박으로 지급 정지된 계좌를 조속히 정지 해제를 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 중재를 할 수 있도록 은행에 요청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영업상 필요에 따라서 계좌번호를 노출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를 노출하면 통장 협박에 이용될 수가 있으니까 계좌번호 노출을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융당국은 통장협박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지금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범죄자인데 내 계좌에서 돈 10만 원 나가면 저거 지급 정지될 거야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것도 놀랍지만 그걸 합의해 주겠다라면서 이렇게 종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오히려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은행인데요 이렇게 지급 계좌 정지되셨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일 것도 같고. 자, 쓰지 않는 물건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분들, 중고물품 거래 피싱 사기도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고물품 거래 사기는 물건 판매자인 피해자가 중고물품 구매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 사기범인 구매자하고 그 중고물품 거래를 할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자는 중고물품 거래와 전혀 무관한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기망해서 중고물품 판매자의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 정지가 되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를 할 때도 일정 기간은 창고거래만 할 수 있게 되어서 불편을 겪게 됩니다. 예. 이런 중고물품 거래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물품 대금을 받지 말고 직접 만나서 물품 대금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거래 상대방 거래 이력이나 신분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구매자와 입금자의 이름이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법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내가 언제 걸릴지 모르겠거든요. 만약에 금융사기를 당했다 이러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습니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금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좀 받기 위해서는 좀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피해 구제 신청을 좀 신속히 해야 이제 사기범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좀 출금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급 정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 구제와 함께 좀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첫 번째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노출돼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시고요. 예. 예, 둘째로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통해서 그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지급 정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예.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 명의 휴대폰이 무단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전담대응단의 김병진 수석조사역이었습니다.